번째는 일단 그 고용주 자체가 맹목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국에서 확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재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좀 탄탄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급행으로 이어질 때 기본 요건들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네요. 마지막은 그 두 가지들이 다 맞더라도 이 뒤에 랜덤 체크가 돼서 다시 크로스 체크를 이민국에서 한다는 것인데, 네. 영주권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뭔가 수속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운이 안 좋으면 걸릴 수도 있겠군요.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의 내용에 이어서 영주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본 것에 이어서 실제 유학생 신분으로서 영주권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조이스 유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학생들이 과연 영주권이 왜 필요한지 이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유학생들이 영주권이 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미국에 오래 사는 입장에서 사실 한번 미국의 길을 갔던 친구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자유로운 거주를 좀 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유학생 입장에서는 부모가 선택해줬던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메이저의 선택에 있어서. 근데 나랑 그건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질적인 학생들은 영주권자는 내가 꼭 학생으로서 12학점에 대한 프레셔보다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주권이 없는 학생은 그 기로에 섰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도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21살이 넘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서 영주권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생들이 영주권이 없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고 있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듣다 보면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진로에 있어서도, 그리고 원하는 회사도 이미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그 회사에서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이 영주권 소지자 이상이에요. 그 부분이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전화의 문의가 참 많습니다. 상담 고민이죠. 자기가 영주권이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시작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학사학위 취득을 한 이후에 보통 구직 활동을 해서 기업들이 그 인원을 뽑겠다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 H1 비자를 할 때 우리가 추첨을 하잖아요. 네. 그 추첨에서 당첨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 정도고요. 일단 모든 학생들은 이런 20% 이런 거는 이미 선배들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빠른 루트는 내가 수속이 오래 걸리는 것도 친구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서 나도 영주권 갖고 싶다. 그 단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럼 거의 5명의 채용이 예정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고용주가 그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지라도 5명 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다 귀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영주권의 가장 긴 수속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 친구들을 영주권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수속 기간 자체가 3년 이상을 봐야 됐을 때 사실 변심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열정과 이 회사랑 또 매칭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난 열심히 일했는데 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난 영주권도 필요하고 이 회사에 있고 싶었을 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학생들은 익히 알고 있듯이 영주권 수속을 나의 신분, 스테러스가 유지될 때 영주권 수속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다들 갖고 있죠.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인 예전의 통념에 따르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영주권 수속을 원하면 대부분은 이런 비숙련 이민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캠퍼스에서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은 대학교 2학년까지를 마친 이후에 숙련직으로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학사 졸업 이후에 내가 영주권 수속에 스킬드 워커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질문이 있으세요. 근데 구글에서도 검색을 해보면 2학년을 마친 학생,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도 스킬드 워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기준은 2년제 경력, 2년짜리의 학력, 2년의 트레이닝,
모든 게 2years가 되면 skilled로 들어간다고 이민청원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희소식이 비숙련으로 모든 학생이 닭공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직업에 보다 매칭을 하고 메이저랑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러면 취업에 있어서도 정말 그 회사에 가서 몸담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정성 어린 게 사실 영주권의 의도의 베이스예요. 의도성과 진실성이 매칭이 되려면 저는 나의 메이저랑 매칭이 되는 숙련직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3학년 재학 학생, 4학년 OPT 학생들한테 저는 강력 추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보통 착수가 된 이후에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됐을 때 그린카드가 나오는 편이죠? 이민수속은 크게 노동청에서 2가지 프로세스, 그리고 이민국에서 2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보통 고용주를 미리 알선을 하고 이 학생들이 어떤 메이저가 이 회사에 필요할까 해서 일컬어서 저희는 미리 적정임금을 신청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학생들의 이름이 표기가 되는 건 노동허가서, 텀, 9089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LC 같은 맥락인데, 나의 영주권 우선순위 일자를 받는 건 바로 2번째 단계에서부터입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수속을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본다면 2년에서 2년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약해 봤을 때 약 2년에서 2년 반 동안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이민국에서 하는 일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럼 이제 4가지의 이런 절차들에 맞춰서 제일 첫 번째가 그런 임금에 대한 포스트를 하는 것이고, 2번째가 그 인원에 대한 노동 허가서를 득하는 과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노동 허가서를 득한 과정 이후에 이민국에서 2가지 절차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모든 프로세스의 4가지 중에 첫 번째, 2번째, 3가지는 뭐든지 고용주에 대한 권한의 프로세스가 많습니다. 그 서류는 재정 능력 상태를 보죠. 이 첫째 단추라고 했을 때 적정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의 임금에 측정해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나, 신문 광고, 그리고 US 워커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에 저희는 이력서를 받아 모든 학생들 외에 저희가 US 워커를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결격 사유를 먼저 보고 이 학생들이 2차 단계에 수속을 하고, 여기에서도 검증은 결국에는 노동 허가서는 모든 게 고용주에 관련된 서류예요. 이민청원서에 있어서는 이 1 and 2 프로세싱에 있어서 고용주에 대한 프로브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재정 능력 상태만 보면은 승인의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나서 급행 진행이 가능해요. 보통 옵션이지만 이민청원서의 급행으로 진행 시 15일 이내에 노동허가서 승인 후 이민청원서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납니다. 많은 케이스를 접수하는 고용주 중에는 보통 저의 노하우에서는 예전에 너무 대량으로 많이 상품을 판매하고 같은 업체에서 많은 케이스를 접수했을 때는 10개 정도 이민청원서가 급행으로 접수하면 그 이후는 보충 서류가 나오고, 모든 이민수속의 가장 무서운 거는 랜덤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승인, 누구는 감사, 누구는 거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표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노동허가서 승인 나면 이민청원서 100% 승인이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모든 수속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랜덤 승인, 랜덤 감사, 거절까지 있을 수 있으니 이 수속을 너무 많이 다량으로 접수하는 고용주는 좀 피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수속에 있어서는 3차까지가 고용주의 문제고, 그 마지막 단계가 결국에 비로소 영주권 카드 신청서입니다. 학생들이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생각하지만 이민수속에 있어서 그만큼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단계도 결국에는 고용주의 이제 단계는 모든 게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핑거프린트를 찍고 BI가 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 학생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범죄 사실 기록을 표기에는 없다고 했지만 또 있는지 다시 한번 조회를 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이 부분이 통과하고 나면 워킹 카드, 그리고 여행 허가서, 콤보 카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랜덤 2% 정도의 인터뷰가 있지만, 보통 케이스에 있어서 학생이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면 제가 보는 사례에서는 거의 인터뷰가 없이 영주권 승인이 많이 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요약해 봤을 때 딱 3가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 고용주 자체가 맹목적인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미국에서
확실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재무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좀 탄탄해서 이것들이 결국은 급행으로 이어질 때 기본 요건들을 갖추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마지막은 그 두 가지들이 다 맞더라도 이 뒤에 랜덤 체크가 돼서 다시 크로스 체크를 이민국에서 한다는 것인데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주권만을 위해 맹목적으로 뭔가 수속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운이 안 좋으면 걸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케이스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볼 때 저도 좀 어렸을 때 진행에 있어서 당연히 재정 능력 상태가 좋고 대형 프랜차이즈 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안심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2015년, 16년, 17년 때 정말 아픈 사례들이 바로 무이 햄버거 라는 프랜차이즈에서 피자헛, 타코벨, 웬디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APTP를 거의 한 2,000개 이상의 접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었고 전 세계에서 그만큼의 숫자가 모집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은 프랜차이즈업이다 보니 항상 누군가가 내 가게를 산다고 했을 때 팔아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고용주가 아무리 브랜드네임이 좋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주의 변신.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나 이런 거를 정말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런 거는 신청자들이 알 수가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조이스 유 이사님과 같이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들을 검토하고 또 적정한 후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요. 결국 유학생 영주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본인들이 미국에서 체류를 상당히 길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고용이 확정된 인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취업 비자를 받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인이 직업의 안정성이나 생활의 안정성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 영주권들을 열심히 수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수속 과정들을 4가지 단계로 나눌 때 그 부분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숙지해서 우리가 사전에 현명한 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